조병과 신세계로. 또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원래 5년 정도 양육비 주려고 했는데 4년 차에 합의서 썼어요. 나중에 상대방이 이 부분 소송하면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5년간 주기로 했는데 4년 차에 안 주는 걸로 합의서를 썼나 봐요. 네.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하면 줘야 하냐? 뭐 합의서를 쓰셨으면 그 합의서 내용대로 네, 하시는 그렇죠? 거고, 상대방이 이제 뭐 변심해서 소송을 해도 기가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합의서를 잘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양육비 합의서에 도장 찍었는데 다시 나중에 재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이 양육비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육비에 관해서 합의를 하거나 혹은 뭐 판결을 받아도 조정을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증액해서 청구를 하던지 혹은 안 받기로 했다가 다시 청구를 하던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자라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치료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양육자가 직업이 있다가 갑자기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는 합의서를 써도 나중에 다시 변경해서 사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합의하고는 좀 달라요. 애들 아빠가 능력이 더 되어서 양육권, 친권 다 포기했는데 아이들이 저와 있고 싶어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제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청구 하실 수 있고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가능한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뭐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하기로 하고 조정하면 제일 좋지만, 소송을 들어가신다고 해도 아이들 의사가 엄마랑 있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변경되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아이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13세 이상이면 아이들 의사는 반영을 해주니까요. 아니면은 다 포기했는데 아직 소송 중이라고 하면은 좀 더 다퉈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꾸민 중학교 2학년인데 조언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조언을 해드리면 될까요? 귀엽네요. 네. 생각해보면 저도 변호사라는 장래의 희망을 중학생쯤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조언이랄까? 일단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렇죠. 네. 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언어 능력,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수능 치는데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업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변호사 서면을 잘 써야 되거든요. 서면을 읽기 쉽게 유려한 문체로 쓰는 거가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책은 많이 읽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시간은 아직은 있죠. 아직은 있는데 요즘 중학생들 바빠요. 아, 그런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동학대 가폭으로 고소하고 이 두 가지 이유를 유책 사유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어요. 아이 손찌검만 5개월에 3차례, 저에게 물건 던진 게 2차례 등 6번인데 면접 교섭 박탈할 수 있나요? 3살, 1살이에요. 예. 세상에.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정폭력법상에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조치가 있고, 네. 또 친권박탈, 면접교섭권 제한 이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면접교섭을 이제 아이들이 좀 자랄 때까지 안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판사님께 호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네. 그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하지 말라 1년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도 이혼 소송은 마무리된 사건인데
그 이혼 소송에서도 판사님이 면접 교섭에 관해서 정하지 않고 향후에 원피고가 상의해서 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좀 유보를 해주셨고, 네, 사실상 제한이나 네, 마찬가지인 사실상 거죠? 제한이죠. 예. 그리고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에서도 1년간 접근 금지 조치를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2회 한해 연장이 가능해서 총 3년까지도 네. 접근 금지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더 강력하게 보호되는 여러 조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1회 가정폭력을 경찰서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써뒀는데 위자료 같은 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1회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제 경찰이 이제 출동했을 때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혼 소송한다라고 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는 이제 형사 합의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폭행 사실만 명확하시면 위자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회 가정폭력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나 이런 거가 있는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이제 해보세요. 네. 네, 친정 엄마와 오빠랑 저 셋이 공동 명의로 된 논이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이것도 혹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네, 공동 명의로 아마 지분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지분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계신 걸 보면 혹시 실질적으로는 부모님 건데 명의만 공동을 해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 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랑 오빠랑 저 셋, 그러니까 지금 저에 해당하는 그 지분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이혼을 두 번 한 사람이 각 혼인 중 아이가 한 명씩 있는데 양육비를 보내줄 때 2배로 드나요? 아니면 월급을 고려해서 반씩 나눠서 지급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한 번 이혼하고 한 번 이혼하셨는데 각 혼인에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한테 주는 양육비를 네,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말하자면 이제 전혼 자녀에게 주는 양육비를 지금 이혼할 때 양육비 산정에 좀 고려를 해주는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고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당연히 이제 고려는 됩니다. 네. 전혼 자녀한테 주는 양육비, 이제 아이가 몇 명 내가 부양해야 하는 이제 가족이 있는지 이거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님들은 재판이나 의뢰인들에게 재판장이나 의뢰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모습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말하실 때나 행동하실 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대박 멋져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류 변호사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있나요? 신경 쓰는 거. 네. 좀 이제 뭔가 말을 할 때 차분하게 하려고 맞아요.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너무 급하지 않게. 그리고 하이톤보다는 톤을 조금 낮추는 게 아무래도 네, 신뢰감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신경 많이 썼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굳이 그러고 신경 안 써도 대표님은 워낙 체화되셨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혼인기간 3년, 자녀는 없는데요. 2년 전 시부모가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계약서에 사인하고 집을 증여받았는데요. 아이고. 다른 재산은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저 계약서 사인 후 공증받았는데 재산분할 제외되나요? 남편 도박으로 이혼하려고요. 집은 아내 3, 남편 7로 공동명의로 증여받았어요.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구매하면 재산분할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반환한다는 조건부증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재산분할 되게 좀 어려워서. 어려우실 것 예. 같아요. 네. 다만 그게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분이 지금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 되냐 약간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그 집을 반환한다라고 돼 있으면 다른 집을 사면 조금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요새 이렇게 쓰는 부모들이 아주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문의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여러분 이렇게 그 스토리 질문이랑 실시간 질문 답변 해드리면서 벌써 30분이 되었어요. 두 분 다 진짜 분위기가 딱 변호사님들 아우라 쩔어요이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할 때만 그렇지 일상생활에선 전혀 그렇지 일상생활에서는 않아요. 전혀. 네. 네, 그렇죠. 직장에서만. 네. 오늘 이렇게 라이브 이제 해보니까 또 어때요, 류 변호사? 네, 오랜만에 했는데 좀 리프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서면 쓰고 재판 나가고 이런 뭔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새로운 도전, 네, 새로운 자극이 네.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도너츠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거 피넛버터 도넛. 나중에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네, 상상 이상일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목요일 저희 라이브 라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목요일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